자, 이번 시간에는 S3 서비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퀴즈인데요. 지난 퀴즈는 다음 중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었습니다. 1번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구매 가능하다. 이거 맞습니다. 이거 맞죠? 동그라미. 불필요한 서버는 우동마켓에 판매 가능. 물리적인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니죠. 대충 써도 물리 서버보다 항상 저렴하다? 아닙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여러분이 잘 써야 싸고요. 일반적으로는 오히려 비쌀 가능성도 많습니다. 비쌀 수 있다. 되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데이터의 내구성과 신뢰도가 더 높은 편이다. 네, 맞습니다. 이거 맞죠? 정답은 요거 두 개가 되겠습니다. 2번, 3번. 오늘은 이런 내용을 배울 겁니다. 다음 중 AWS의 S3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저장 용량에 제한이 없어서 무제한으로 저장이 가능하다? 진짜일까요? 엄청난데요. 이러면은 100%에 가까운 내구성을 가진다. 이것도 진짜일까요? 파일을 저장하면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전쟁이 나도 데이터 센터가 폭발해도 진짜일까요? 3번 SSD 서비스 서버에 이제 디스크가 들어가는데 그 서버의 디스크를 AWS에서는 EBS라고 부릅니다. SSD보다 저렴하다. 그럴까요? 이것도 과연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비스 개발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과연 어떤 게 정답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고요. 자, 오늘은 드롭박스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드롭박스 or 드롭박스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튼 다 아시죠? 드롭박스. 굉장히 대표적인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 서비스입니다. 아이고 헷갈려라. 클라우드 스토리지 제공업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재밌는 사실은 드롭박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네이버에도 비슷한 거 있어요. 네이버에 N드라이브, 또 구글 드라이브, MS에는 원드라이브 되게 많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되게 많네요. 그죠? 잠깐 목록을 정리해 볼까요? 제가 기억하는 건 우리나라 N드라이브 나쁘지 않아요. 구글 아니죠. 오피스 원, MS의 원드라이브, 그다음 구글 드라이브, 그리고 드롭박스. 이런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고요. 다 장단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는 N드라이브 다 쓰고 있네요. 안 쓰는 게 없네요. 4개 다 적당히 섞어 쓰고 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여튼 재밌는 사실은 이 드롭박스는 창업자가 한 2007년경이었던 것 같은데 자꾸 USB 메모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USB가 이제 여러분이 그 당시에 많이 썼었는데 그 전에는 3.5인치 디스크 썼었죠. 디스크 저장 장치 아이콘 3.5인치를 쓰다가 USB를 쓰다가 요즘은 잘 쓰지 않죠. 여튼 이 USB 메모리를 자꾸 잃어버리니까 안 되겠다. 내가 더 좋은 걸 만들어야지 필요에 의해서 드롭박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드롭박스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인데요. 초기에 이 AWS의 S3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엄청 재밌죠?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엄청 신기하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S3가 이제 비즈니스 개발용으로 적합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간에 이제 너무 돈이 아까워서 한번 AWS랑 빠이빠이 합니다. 우리 이제 직접 관리할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해보니까 결국에는 안 됐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갈 때는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났었어요. 드롭박스와 AWS의 이별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조용히 들어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드롭박스는 물론 알려지진 않았는데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직접 서버를 내가 샀더니 관리 부담이 너무 컸던 거예요. 비용 아끼려고 하다가 우리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카카오 자전거 얘기했었는데 또 제가 자전거를 살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왜? 비용 때문에. 엄청 고민이 돼요. 항상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서버를 사서 쓸 거냐, 클라우드를 사용할 거냐. 물리 서버 vs 클라우드. 풀리지 않는 어떤 뭐랄까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쪽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나중에 공부하시고 여러분이 직접 결론을 짓기 결론을 내시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게 대세. 자, 아마존 S3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객체 저장소인데요. 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오브젝트 스토리지인데 이 프로그래밍의 객체 지향하고는 관계가 거의 없고요. 파일,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일 단위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뭐 여러분이 평범하게 알고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멋진 점 중에 하나는 내구성이에요. 이 너무 길죠. 99.999999999 아이고 좀 틀린 것 같은데 하여튼 거의 준 100%입니다. 우리가 파일을 한번 저장을 하면 S3에다가 저장을 하면 절대 깨지지 않는다. 아마 AWS 직원들은 이렇게 얘기 못할 거예요. 근데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거 로또 확률보다 높아요. 로또가 830만 분의 1인가 그렇죠? 그거보다 이거 깨질 확률이 더 낮아요.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파일을 업로드했는데 깨졌다. 와, 그럼 여러분 운이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로또 한번 사보세요. 여튼요.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하드디스크 있잖아요. 하드디스크 Annual Failure Rate라는 게 있는데 AFR이라고 불러요. 1년에 15%씩 하드디스크가 망가집니다. 안전하지가 않아요. 우리 하드디스크에 여러 가지 중요한 데이터 저장을 하잖아요. 5년 안에 망가질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망가지면 데이터 복구 절대 안 해주죠. 근데 클라우드는 그런 걱정, 특히 S3는 그런 걱정을 안 해줘도 됩니다. 가용성도 굉장히 높고요. 거의 이것도 준 100%인데 이건 99.99 조금 다르죠. 참고로 이제 가용성은 서비스가 항상 사용 가능한지 나타내는 그런 지표고요. 예를 들어서 가용성이 90%다. 그럼 하루 24시간 중에 100분의 90시간 혹은 1년 365일 중에 이 정도 시간 동안 사용 가능하고 장애가 가끔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끔 가다가 사용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아마 이게 한 30분 이내일 거예요. 1년에 30분 이내. 내구성은 데이터가 안전하게 저장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둘이 좀 다르죠. IT 시험 문제로도 가끔 나오는데요. 가용성은 서비스가 사용 가능한지 여부, 내구성은 데이터가 안전하게 깨지지 않고 저장되는지를 나타냅니다. S3는 내구성은 엄청나게 높아서 100%고요. 가용성은 그것보다 조금 낮습니다. 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쵸? 잠깐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큰 차이가 없는데요. 한번 보고 나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을 내리면은요. 드롭박스는 완성된 서비스를 사용자와 기업에게 제공되고요. S3는 주 사용 용도는 서비스 개발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일종의 파스죠. 파스. 우리가 꼭 파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플랫폼 애저 서비스. 이 S3를 이용해서 우리의 서비스를 개발할 때 사용합니다. 자, 제가 지금 웹페이지를 3개를 띄워놨는데요. 드롭박스, AWS S3, 그리고 요거는 S3의 SDK라는 거의 설명입니다.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드롭박스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 문서에 이미지가 있는데 이렇게 넣으면 업로드가 되죠. 그리고 요거를 다시 어떻게 하더라? 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볼 수 있고요. 되돌아가기 해서 자, 지금 읽기, 쓰기, 그리고 삭제까지. 업데이트는 뭐 됐고 삭제. 이게 드롭박스의 사용법이죠. 되게 간단합니다. 폴더 만들고 파일 업로드하고 삭제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공유도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죠. 이제 AWS의 매니지먼트 콘솔, AWS를 사용할 수 있는 관리 콘솔이라는 화면이고요. 요거 이제 여러분이 가입하시면 쓸 수 있는데 혹시 이제 이거 여러분이 직접 가입해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생활코딩의 이고잉님이 가입하는 절차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요. 이 많은 서비스들이 너무 많죠. 이게 다 AWS 사용하는 서비스들이에요. 너무 많아서 어려운데 그 중에 핵심 제가 마지막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그 중에 S3 1등 거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 저 하나 꼽으라면 저는 S3를 꼽는데요. S3는 버킷이라는 이제 가장 바깥쪽에 밥그릇, 바켓스, 껍데기 같은 게 있습니다. 이름을 하나 지어줍니다. 오늘의 날짜 190424 2019년. 그리고 다음 단계 가서 좀 복잡해요.
요거 그냥 1번 이름 정했죠. 원래 지역도 정하게 돼 있는데 그냥 서울, 우리나라에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그 서버를 선택을 해야 리전이라고 하는데 빨라집니다. 옵션 요거는 좀 복잡한 게 있는데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권한 설정. 지금 이게 퍼블릭 공유가 차단돼 있어요. 퍼블릭 액세스라는 건 남들도 볼 수 있게 할래 돼 있는데 요걸 이제 지우도록 합시다. 요거 지워야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하고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만들었고요.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업로드 합니다. 업로드. 똑같죠. 근데 또 이상하게 어떤 게 더 편해요, 여러분들? 뭔가 느끼시겠지만 드롭박스가 더 편하죠. 왜요? 사용자용이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뭘 한다?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라고 했죠. 이 속성 보시면은 이 이미지에 나오죠. 여러가지 뭐 개요. 조금 느리네. 이렇게 잘 나오고요. 지금 요거 요렇게 한번 퍼블릭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퍼블릭으로 만들고 얘를 경로를 어디서 하는 게 좋지? 이게 좀 맨날 바뀌어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조금 느린데 이렇게 딱 누르면 보이죠? 힘들다. 드롭박스는 금방 됐었는데 너무 힘드네요. 쉽지 않네요. 나중에 사용하는 법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능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삭제하고 싶으면 작업에 삭제가 있을 거예요. 삭제. 이렇게 삭제하면 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아까 얘기했죠? 드롭박스도 이 S3로 만들어졌다고요. 드롭박스로 다른 앱을 만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코드, 지금 자바스크립트 코드인데요. S3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여러분만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S3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그래도 아주 짧게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네, 정말 지금까지 왕초보 클라우드 큰 내용은 없었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거는 인터넷의 원리, DNS 서비스인 라우트 53, EC2 서버 데모도 보여드릴 거고요. 데이터베이스인 RDS 보여줄 겁니다. 이런 것들이 AWS의 진짜 중요한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웹페이지 개발, 데모와 실습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인프런에 올라가면은 여러분 꼭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